우리 인생에 찾아오는 수많은 만남과 이별. 어떤 인연은 영원히 곁에 남고 어떤 인연은 흔적만 남긴 채 사라집니다. 하지만 가장 아픈 것은 이유도 모른 채 마음 한구석에 묻어두어야 했던 사랑이 아닐까요?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30년의 시간을 넘어 도착한 한 통의 편지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 합니다. 왜 이제야 도착한 걸까요? 그리고 이 편지에 담긴 건 대체 무엇일까요? 30년 전, 제 이름은 민준이었습니다. 20살의 저는 모든 것이 낯설고 서툰 그런 대학생이었죠. 제가 다니던 대학 교정은 지금처럼 스마트폰을 들여다보는 대신 젊은이들의 웃음소리와 통기타 선율이 가득했습니다. 봄이면 벚꽃잎이 흩날렸고 가을이면 은행나무 잎이 노란 카펫을 만들었죠. 제게 첫사랑은 그렇게 낭만 가득한 시절에 불쑥 찾아왔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서연이었습니다. 처음 만난 건 교양 수업 시간이었습니다. 조별 과제 때문에 만났는데 그녀의 맑고 깨끗한 눈빛에 저는 그만 넋을 잃고 말았습니다. 조별 모임이 끝난 후 제가 챙겨간 우산을 건네며 어색하게 말을 걸었죠. 밖에 비 오는데 같이 가실래요? 서연은 맑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이후 저희는 매일같이 도서관에서 만나 공부를 하고 수업이 끝난 후에는 캠퍼스를 함께 걸었습니다. 그 시절에는 휴대전화가 없었기에 마음을 전하는 가장 흔한 방법은 손으로 꾹꾹 눌러 쓴 편지였습니다. 서연은 글씨를 참 예쁘게 썼습니다. 노트를 건넬 때마다 조그만 쪽지에 적힌 그녀의 마음을 읽으며 저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민준아, 다음 주 MT 기대된다. 너와 함께할 생각에 벌써 설레. 힘내. 이 세상에 내 편이 있다는 걸 잊지 마. 그럴 때마다 저는 제 마음을 솔직하게 표현하지 못해 바보같이 그저 웃기만 했습니다. 풋풋한 사랑은 그렇게 서서히 깊어져 갔습니다. 서로의 집안 사정을 알게 되면서부터였습니다. 저는 평범한 가정이었지만 서연의 집은 넉넉하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학비와 생활비를 벌기 위해 아르바이트를 해야 했고 저는 그런 그녀를 보며 마음 아파했습니다. 그 시절 저는 대단한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가진 것 없는 가난한 대학생이었기에 그녀에게 해줄 수 있는 것이라곤 그저 묵묵히 곁을 지켜주는 것뿐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서연은 제게 넌지시 말했습니다. 나 졸업하면 유학을 가야 할지도 몰라. 우리 부모님이 날 많이 기대하시거든. 그 말을 들은 저는 마음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녀의 꿈을 응원해야 마땅했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불안함이 밀려왔습니다. 나와 헤어지기 위해 준비하는 말이 아닐까? 그 불안은 곧 현실이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녀를 만난 날 서연은 제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그저 눈물만 흘렸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그녀는 마지막으로 저에게 보내는 편지를 썼습니다. 그 편지가 제게 도착했더라면 우리의 이야기는 달라졌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 편지는 끝내 제게 닿지 못했습니다. 그날 이후 서연은 제게 아무런 연락도 없이 홀연히 사라졌습니다. 휴대전화가 없던 시절이라 그녀가 떠났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저는 그저 망연자실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친구들을 통해 그녀가 이미 유학길에 올랐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저는 배신감에 몸을 떨었습니다. 마음속에서는 온갖 추측과 원망이 끌어올랐습니다. 결국 나보다 현실을 택했구나. 유학이라는 더 좋은 길을 찾고는 미안해서 말도 못하고 떠난 거겠지.
어쩌면 내가 보잘것없다고 생각한 걸 수도 있어. 풋풋했던 첫사랑의 기억은 순식간에 씁쓸한 상처로 변해버렸습니다. 저는 그녀가 저를 비겁하게 버렸다고 믿었고, 그 오해는 제 마음 깊숙한 곳에 돌덩이처럼 박혔습니다. 그녀를 그리워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그녀를 향한 분노와 미움이 저를 갉아먹었습니다. 이별의 아픔은 시간이 지나면 아물 것이라 믿었지만 오해로 인한 상처는 시간이 흘러도 아물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후 첫사랑의 기억을 애써 지우려 노력했습니다. 일부러 더 바쁘게 살았고 밤낮 없이 일에 매달렸습니다. 그렇게 저는 사회로 나와 무거운 현실 속에서 가정을 꾸렸고 한 아이의 아버지가 되었습니다. 아내와 아이를 사랑했지만 마음 한켠에는 늘 지워지지 않는 서연의 기억이 묵은 상처처럼 남아 있었습니다. 삶의 어느 순간 문득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옛 노래를 들을 때면, 길을 걷다가 그녀와 닮은 뒷모습을 볼 때면 저는 숨막히는 아픔을 느껴야 했습니다. 서연의 기억은 제게 아름다운 추억이 아닌 가슴에 박힌 가시와도 같았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가시의 날카로움은 무뎌졌지만 그 자리는 늘 아련하게 아파왔습니다. 그녀를 향한 그리움은 미움과 뒤섞여 제 마음속에 복잡한 감정의 덩어리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덩어리가 평생 저를 따라다닐 것이라 믿었습니다. 저는 그녀를 영원히 이해할 수 없다고 생각했고, 그녀와의 이별은 오직 그녀의 비겁함 때문이라고 단정지었습니다. 그날은 제게 너무나도 평범한 날이었습니다. 50대 중반, 퇴직을 앞둔 저는 굳은 어깨를 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습관처럼 집 앞 우체통을 열었을 때 저는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여느 때처럼 고지서와 광고지가 들어있을 줄 알았던 우체통 안에는 노랗게 빛바랜 봉투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봉투는 30년 전 우체국에서 사용하던 우표가 붙어 있었고 우체국 소임마저 희미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발송일은 1990년대 초. 봉투의 한쪽에는 낯익은 글씨체가 있었습니다. 발송인은 서연. 제 가슴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30년의 세월이 담긴 편지. 저는 손이 떨려 봉투를 뜯을 수 없었습니다. 오랫동안 묻어두었던 기억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오는 것 같았습니다. 용기를 내어 편지를 열었습니다. 얇고 바스락거리는 종이 위에 30년 전에 맑고 또렷한 그녀의 글씨가 적혀 있었습니다. 한 줄 한 줄 읽어 내려갈 때마다 30년 전의 진실이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민준아, 편지를 쓰고 있어. 내가 이 편지를 읽을 수 있을지는 모르겠다. 내일 만나기로 했던 약속 정말 미안해. 난 지금 병원에 있어. 얼마 전부터 자꾸 몸이 아팠는데 병원에서 더 이상 가망이 없다고 하네. 그래서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너를 떠나야만 해. 내가 나 때문에 아파하는 모습을 보고 싶지 않았어. 너에게 상처 주려고 한 게 아니야. 혹시라도 내가 나를 오해하고 미워할까봐 그게 가장 두렵다. 내가 원망할 것을 알아. 하지만 너를 사랑하는 내 마음만은 오해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우리 함께했던 모든 시간들 도서관에서 밤늦도록 공부하고 캠퍼스 잔디밭에서 통기타를 치던 그 모든 순간들이 내게는 가장 행복한 기억이었어. 나 없이도 내가 행복하길 바래. 사랑했어, 끝까지. 편지는 거기서 끝이었습니다. 제 손은 차가운 땀으로 젖어 있었고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쉴 새 없이 흘러내렸습니다. 30년간 제 마음속에 박혀있던 모든 미움과 분노가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녀의 이별은 비겁함이 아니라 사랑이었다는 것을 저는 이제야 알았습니다. 30년 동안 저는 혼자서 그녀를 원망하고 미워하며 살아왔던 것입니다. 끝까지 저를 사랑했다는 그녀의 마지막 고백 앞에서 저는 무릎 꿇고 오열했습니다. 편지 속에 숨겨진 마지막 비밀은 제 마음을 더욱 아프게 만들었습니다. 편지 맨 아래 흐릿한 글씨로 이런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서연의 엄마입니다. 민준 학생에게 서연이가 보낸 편지를 저는 이제야 보냅니다. 죄송합니다. 딸아이가 떠난 후 저는 이 편지를 도저히 보낼 수 없었습니다. 제 이기심 때문에 편지를 숨겨두었습니다. 늦었지만 부디 용서해 주십시오. 그녀의 편지는 원래 그녀의 마지막 진심을 담아 제게 보내졌던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어머니는 딸을 먼저 보낸 슬픔에 그 편지를 차마 붙이지 못하고 숨겨두었던 것입니다. 그 사실을 알게 된 저는 오랫동안 품었던 분노와 오해를 모두 내려놓았습니다. 30년의 세월 동안 저를 짓눌렀던 마음의 짐이 거짓말처럼 사라졌습니다. 그녀의 어머니를 원망할 수도 있었지만 저는 그럴 수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딸을 먼저 떠나보낸 어머니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을지 이제는 조금이나마 이해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눈을 감고 지난 시간을 떠올렸습니다. 서연과 함께했던 아름다운 추억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저는 그녀가 저를 배신했다고 생각했지만 그녀는 마지막 순간까지 저를 사랑했고 저의 행복을 빌어주었습니다. 이 편지가 30년이라는 기나긴 시간을 돌아 제게 도착한 것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제게 남은 인생을 더 이상 미움과 아쉬움으로 채우지 말라는 하늘이 내려준 메시지였습니다. 저는 서연을 용서했고 제 자신을 용서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오랜 세월을 거쳐온 그녀의 마지막 사랑에 진심으로 감사했습니다. 편지는 늦게 도착했지만 마음은 결국 제 시간에 온 것과 다름없었습니다. 이 편지는 제게 과거의 아픔을 치유하는 가장 완벽한 선물이 되었습니다. 30년 전의 이별은 아팠지만 그 진실을 알게 된 지금 저의 마음은 그 어느 때보다 따뜻했습니다. 저는 편지를 조심스럽게 접어 오래된 책상 서랍 깊숙한 곳에 넣었습니다. 이제 그 편지는 제게 더 이상 아픈 기억이 아닙니다. 제 첫사랑의 순수하고 아름다운 고백이자 평생 간직해야 할 보물과도 같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제 현재의 삶을 다시 돌아보았습니다. 저를 믿어주는 아내와 저의 행복을 바라는 자식들에게 저는 이제 더 따뜻하게 다가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30년의 오해를 풀고 나니 제 마음에 드리워졌던 그늘이 걷히고 주변에 소중한 사람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사랑은 때로 늦게 도착합니다. 하지만 우리 마음에 남는 순간은 언제나 제때 옵니다. 당신의 첫사랑은 혹시 어떤 모습으로 당신의 마음에 남아 있습니까?